마침내 정권을 타간할 민주통합당의 얼굴들입니다. 9분의 후보자들이 두 손을 맞잡고 손을 높이 들어 당원 선거인단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선거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대구 1번 한명숙입니다. 마이크를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약합니다. 마이크가. 마이크 약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정말 열기가 대단한 걸 보니까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경선의 돌풍이 대구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은 야당의 불모지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아성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를 밖으로 깃발을 내지도 못하고 가슴속에 안은 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외롭게, 정말 외롭게 싸워오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지금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대구에 올 때마다 대구에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많은 분들은 패배의식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또 해봐도 안 되는데 하는 패배의식이 짙게 서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은 밝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내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동안 우리는 한나라당만 줄곧 찍어왔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서민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나라가 똑바로 되고 있습니까? 지방 분권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 부패 기득권 세력, 과거 세력에게다 자리를 내줬습니다. 무조건 내줬습니다. 잘해서 내준 게 아니라 무조건 내줬습니다. 수십 년 동안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고이면 썩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너무나 과거 세력에게 무조건 내줬기 때문에 정치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부패한 과거 세력. 지금 이명박 정권도 탐욕과 오만의 정권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빠져있는 정권에게다 우리는 지금까지 밥상을 차려서 안겨줬습니다. 지역주의에 맞서서 지금 김부겸 후보가 여기 격전지 대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김부겸 후보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김부겸 후보 여기 희생양이 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장렬하게 전사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살아서 대구 경북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통합당의 강력을 모아서 김부겸 후보 당선시키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사랑을 한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비장한 각오로 섰습니다. 이명박 정권 4년 온 국민이 불행합니다. 부자도 불행하고 서민도 불행합니다. 이러한 정권 계속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한명숙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참혹한 실정 심판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 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BBK 사건, 먹튀 자본, 론스타 사건, 도곡동 땅, 내곡당 비리, 디도스, 자고 나면 터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비리, 일일이 열거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인 성관인 디도스 사건 아시죠? 전국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시국선언을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는 어떻습니까? 윗선 개입 없다. 면죄부만 줬습니다. 왜 진실을 이야기한 정봉주는 감옥에 가고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들은 거리를 활보하는지, 이것이 공정사회인지 그야말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찻대기도 모자라서 지금은 돈 봉투 돌려서 지도부 경선하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가장 부도덕한 정권, 철저하게 조사하고 응징해야 됩니다. 우리 총선에서 이기면 19대 국회 열어서 MB 정권의 실정과 비리, 부패 모두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BBK 사건 확실하게 재조사해서 정봉주 구출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 사실 드러나면 책임 물어야 되겠습니다. 역주행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가 망쳐놓은 대한민국 제대로 돌려놓읍시다. 여러분, 민주정부 10년 되찾아옵시다. 여러분과 함께 되찾고 싶습니다. 국가이익이 실종된 FTA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반드시 이뤄내서 1%의 특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민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활짝 여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승해서 발전시킨 대한민국 남북 평화의 꿈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시장의 탐욕을 규제하고 남발되는 정리해고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거의 60만을 육박합니다. 시민정치, 시민주권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주권자들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혁신하고 변하시오. 낡은 정치 교체하시오. 그리고 제발 합쳐서 이겨주시오. 그래서 우리 서민들도 좀 먹고 사는 세상 만들어주시오. 숨 좀 쉬고 사는 세상 만들어주십시오. 생존권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대표가 되면 공천혁명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온 국민이 끄덕일 수 있는 깜짝 놀랄만한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여기는 박근혜의 아성입니다. 서민 경제를 나라로 빠뜨린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은 박근혜의 줄푸세 정책의 복사판입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여러분, 한명숙은 독재시대 때 독재한 거 해서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13년 반이나 옥바라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탄압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에 맞서서 싸울 유일한 후보 한명숙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김부겸 선배님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오셨던 수많은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선배님들 함께 응원합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층은 박원순 시장에게 70%의 압도적 지지를 주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무책임에 분노하고 20대부터 40대까지의 세대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의 20대, 40대와 대구의, 경북의 20대, 40대가 또 영남의 20대, 40대가 전국의 호남의 20대, 40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의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따끔한 회초리에 매를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의 미래는 짙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는 멈출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방향 잃고 헤매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진원지였던 대구 경북에서 이제 20년 한나라당의 아성을 끌고 다시 솟구치는 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이 다시 앞장서 주십시오. 노동과 함께하는 복지국가의 시대로 평화로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지역정치 이제 청선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의 이름에만 기대는 족보정치도 우리 단호히 거부합니다. 아무나 세 분의 이름만 되면 진보가 되고 민주당이 되는, 그래서 사진 한 장이면 족한 이런 유운정치 시대도 끝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세 분의 품 안에서 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 분이 간절히 꿈꾸었던, 세 분이 가지 못했던 그 길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특권을 넘어서 반칙과 갈등을 넘어서 1%의 부자와 재벌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99%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다시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하고 통 크게 화해하는 평화와 통일의 길로 우리는 지체 없이 다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에게 대구 경북의 도민들이,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무엇보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야성을 회복하고 선명성과 투쟁성을 되찾아서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12년을 점령해내는 민주통합당의 젊은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3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부터
저는 복지로 나아가서 진보로 가는 길을 열망했습니다. 민주, 진보 모든 세력이 대통합을 이루고 2012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대동단결의 길을 호소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복지당이 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진보적 민주당으로, 더 큰 민주당으로, 더 강한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을 넘어서 영남의 친노 민주화 세력이 함께했고, 박원순 시장과 이 자리에 함께한 이하경 선배님과 함께 시민사회 세력이 동참했고, 더 나아가 노동 세력이 한국노총과 함께 하나가 된 정당입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이 되었고 전국정당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층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통합은 4.11 총선에서부터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었습니다. 부자를 돕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왜 낭비라고 하는가 되물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노동 없는 복지국가는 거짓이라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함께할 수 없는 시장경제는 거짓이라는, 무책임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전대미문의 대격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역사를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치러내야 하는 전쟁 같은 대회전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변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박근혜 대세론이 주도하는 한나라당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와 호흡하지 않는 그 모든 대세로는 허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로 우리가 나아갈 때 1997년, 2002년 그 모든 대세로는 대나무 쪼개지듯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의 가짜 쇄신보다 더 빠르게 쇄신하고 한나라당의 가짜 혁신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쇄신하고 혁신하는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안입니다. 젊은 정당, 젊은 대표로 성공에 세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의 맞은편에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을 꽂으셔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허물고 일당 독점의 대적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젊은 정당, 젊은 대표의 깃발을 꽂으셔야 합니다. 이인영이 대표가 되고 대구 경북이 결단하면 우리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세론을 대나무 쪼개듯이 쪼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과 일자리가 존중되는 노동복지의 시대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를 거쳐서 20년 내에 조국을 통일하는 우리들의 꿈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정녕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이전의 야당과 확실히 다르구나,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을 넘어 혁신으로 가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본질은 사람부터, 리더부터, 당의 간판부터 교체하는 것입니다. 누가 간판이 돼야 야당이 변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당의 얼굴이 돼야 민주통합당이 확실히 변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당의 얼굴이 되면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정당, 젊은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70%의 압도적 지지를 주었던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누가 당의 얼굴이 되고 간판이 되어야 민주통합당이 변했구나, 확고한 변화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겠습니까? 당의 간판을 바꾸셔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간판이 되어서 모든 세력을 두루 아울러서 강력한 민주통합당을, 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빠른 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그 어떤 난관도 뚫고 가는 강력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012년을 전명할 강력한 야당의 젊은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분노한 젊은 유권자들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만큼 세상을 바꿔내는 확고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도민 여러분, 함께하신 당원동 여러분, 정권 교체의 4번 타자 기호 4번 이강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주당을 지켜오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주의란 신념과 우리 민주당이란 애정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오셨는데 이제 고지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하신 고생, 보람으로 결실을 거둘 날 머지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4.11 총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연말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를 통해서 큰 보람 이뤄낼 수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진이라는 것처럼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디도스 사건 때문에 흔들리더니 이번에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참으로 한나라당 비틀비틀 쓰러질 직전까지 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번 돈봉투 사건, 지난번 디도스 사건 연원을 따져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 그야말로 국세청을 동원해서 국세청이 재벌을 압박을 해서 대선 자금을 끌어들인 쇠풍 사건을 일으킨 그런 정당이고,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속에 희미하시겠지만 차떼기로 트럭으로 현금 다발을 수송하고 그것을 전달한 차떼기 전력을 갖는 그런 정당입니다. 바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불의와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 이 불감증이 걸린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벌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은 과거 민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고 민정당의 잘못된 관행, 썩은 연통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한나라당 이번 사태에 벌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이 국면 호도하기 위해서 요란독점 걸지만 그러나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디도스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표를 앞장 세워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서 물갈이를 한다, 또 그리고 한나라당의 강령에서 보수를 치운다, 여러 가지 분단장하고 있지만 결코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나라당을 해체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을 깨끗하게 해체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민정당이 뿌리를 두고 있는 현재 한나라당 그대로 얼굴만 바꾸고 이름만 바꾼다고, 당명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나라당 해체해야 이 문제에 분리수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지금 한나라당이 이 지경이 되는 데까지 바로 이 지역의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한없는 사랑으로 한나라당을 지켜주셨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렇게 썩고 불의하고 부패하면서도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절대적인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면에서도 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텐데 바로 대구 경북 민심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불암이 답을 낼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현실 냉정하게 보시고 그리고 정확한 판단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앞장서서 비대위를 통해서 지금 상황 건너뛰고 그리고 박근혜 대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그리고 정권 잡는다고 그런다면 과연 이 나라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질에 있어서 박근혜 대표나 이명박 대통령 결코 다른 말씀 드리면서 이제는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한 현실 직시하시고 정권 교체를 해내야 그래야 이 나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이 나라 정치 질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판단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한나라당 이제 과감하게 끊으시고 4월 11일 선거부터 사바람 불러일으켜 주시고 연말 12월 19일 새로운 정권 교체 길을 열어주실 것을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4년 전 이명박 대통령 몰표를 당선시켰지만 그동안 많은 후회를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 동남권 신공항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이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2~3명만 있었다면 이런 수모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이 있었다면, 야당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과연 신공항 백지화 됐겠느냐, 그런 한탄 섞인 푸념들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제 이번에 김부겸 의원 큰 결단에서 바로 대구에 출마를 결심을 해서 내려오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 모아서 김부겸 의원을 앞에 들어 4월 11일 날 새로운 대구의 역사, 새로운 경북의 역사를 써서 이제 정권 교체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채워줄 것을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면 김부겸 의원의 결단 여러분들께서 꼭 수용해 주시고 김부겸 의원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김부겸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별트가 형성될 텐데 이런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들에게 힘을 몰아주시고 최소한 대구 경북에서 5선 이상은 보내주셔야 대구 경북이 살아있다, 대구 경북이 자존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 도움이 하십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당원동 여러분,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의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4월 총선을 위해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 바로 4월 총선과 연말 대통령 선거에 사령탑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월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고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정권 교체에 일어나려고 하면 바로 선거를 잘하는 사람, 선거 전문가, 선거 전략가가
당대표가 되고 당수도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 중에 누가 선거사령탑이 될 때 우리 민주통합당 4월 선거 승리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불초 기호 4번 이강래 정권교체의 4번 타당 이강래 그동안 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DJ 변화를 최초로 기획하고 실행해서 정권교체기를 열어냈고 2000년 노무현 후보의 선거전략기획실장과 기획대표로 정권의 장면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불초 이강래가 앞장설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여러분들의 지지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 대구에 와서 평생 호남에서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해봅니다. 일단 이 대구에서 경북에서 어렵게 우리 민주주의와 민족 독립운동에서 또 시민사회운동의 전통을 지키면서 정말 어렵게 이루어오신 여러 선후배 동지들 만나니까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2012년에 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라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고 제가 오늘 그런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처고 기호 2번 이하경입니다. 저는 호남에 살아서 대구 경북의 분위기가 추측만 합니다. YMC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참 고생하시죠,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올라가면 소위 독립운동, 농민운동, 민주화운동 하면 바로 대구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호남은 물론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전통이 있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탄압받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민주화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지만 대구 경북은 이미 일제하에서부터 그 역사적인 면면을 지켜오신 곳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2012년 이 전통을 살려서 꼭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라 시민이 잘 사는 날을 꼭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지금 민주통합당에 대한 국민 지도가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시민 경선단에 80만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돈봉투 들여서 그렇게 모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밥 사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이 얼마나 그동안 애 터지고 속 터졌으면 기다리다가 야 이제 민주통합당 너희들 새로 한다니까 한번 기대해보자 하고 지금 사인을 보내봅니다. 근데 한나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구태에 있습니다. 우리 희망이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 정치가 외면받았을까? 우리 애 터지는 문제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열감은 많죠. 우리 살림살 힘들죠. 집값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자식 키워봤자 취직 못하죠. 또 FTA나 한다고 해가지고 미래가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대구 경북에 오면 우리 훌륭하신 각각께서 4대강을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국민이 이런 지역 앞으로 식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페도로 사건 이후에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 그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운동 해왔던 제가 환경운동 해왔던 동지들하고 함께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통합당과 함께하면 저는 그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해에 20조씩도 쓰는데 4대강 뻘짓 하려고 아니 그물 좀 붙이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걸립니다. 이제 다 뜯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꼭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부 선거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되나 지금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세력도 들어가고 뭐 노동 세력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인기가 없어 또는 잘 몰라서 저 꼴보이 돼가지고 떨어지면 저야 조금 창피하면 되지만 우리 민주통합당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안 되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통합당 이야기를 꼭 당 대표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새로운 시민운동 세력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확 바꿔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민주통합당 기존의 정당과는 새 모습으로 갖춰야 됩니다. 확 바꾸려면 이제 기존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의 권위도 인정하면서도 압도지도 없이 할 말하고 앞서 나가면서 막 일 저지를 사람 하나 필요하죠. 그건 연구가 없어야 됩니다. 기존 정치권에. 저 앞뒤 안 보고 그동안 시민운동 해왔습니다. 이제 앞뒤 안 보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정당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새 정당 지도부 잘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천 잘못하면 끝입니다. 국회라고 뽑아봤는데요. 그저 서로 물렁물렁 펴진 사람들만 들어오면 검찰개혁 이제 하겠습니까? 뒷조사 한다고 하면 뒤에 좀 문제 있는 사람 지지하겠습니까? 적정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수당 만들어봐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보내주지 않으시면 싸움 안 됩니다. FTA 폐기 못합니다. 산적한 문제 하나라도 와서 싸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과거 실정 재조사 못하고 탄핵 못하고 국정조사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천 기준을 엄밀하게 해서 공천혁명 이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 이하경 물론 이름 나면 좋겠죠. 근데 참 힘들긴 하네요. 이름이 좀 나면 참 적게 자죠. 하루에 밥 겨우 한두 끼 먹는 둥 마음으로 다니죠. 우리 문성근 대표, 박지원 대표 이런 분들 어떻게 평생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해진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생기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세요, 박지원 대표? 이제 그런 돈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도 한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안 생기죠? 명예 생기면 골치 아프죠? 그럼에도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돈 많은 사람, 미국에 줄대는 사람, 재벌에 줄대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우리 자식들 빼먹고 돈 없으면 못 사는 나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죠.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미 우리 민주통합당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든 시민들이 전부 우리 국민경선단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거리에서 싸우는데 이제 촛불 들고 국회로 가겠다. 국회로 가서 대한민국 정치 바꾸겠다 합니다. 촛불과 함께 시민 세력과 함께 이야기는 민주통합당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 우리 자손이 잘 사는 나라 민족이 무모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한번 당대표 한번 만들어줘 봤어요. 시민운동 40년 했지만 민주운동 했지만 기자들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좀 내달라고 해서 안 내줍니다. 근데 국회의원님들은 한마디 하면 다 받아줬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준비시고요. 대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공사가 끝나고 이제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도 종자가 들어가시죠. 우리 후보들 막 기세를 울리는 연설을 하다가도 1분 남았다는 사인종 땡 치면 그 다음 말을 까먹고 멍하니 기도하고 그리고 막 세 번을 땡땡땡 치면 마이크가 꺼져버리거든요. 그럼 막 쫓겨요. 우리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누가 뭐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중에 당대표가 나올 텐데 가차없이 종을 치는 그리고 전국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조정원 씨한테 박수 한번 드립니다. 1분 지나갔다.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민들이 땡하고 한 번에 종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다 들어먹을 기세로 함부로 해집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땡땡땡 세 번의 종을 칠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들끼리 좀 짰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유세를 하면 김부겸 한 번씩 꼭 넣어서 얘기하기로 김부겸 후보님과 이 지역에서 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더 어려워 보여. 안 어렵다고 하시지만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후보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월 11일 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소식이 막 올라와서 선거 상황판에 장미꽃이 막 대구 경북 쪽에 달린다. 이걸 선거 혁명이라고 하고 우리 언론에서 되게 대서특필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혁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거혁명을 만들기 위한 방법 제가 알려드리죠. 여러분께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들었습니다. 뭘 좀 해보려고 그러죠.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경제개혁을 이야기하고 사회개혁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말하는 민주통합당, 민주당 혹은 야당의 세력들에게 통합당 혹은 빨갱이당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 이번에 민주통합당 새로 만들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저거 민주당이잖아. 저거 분칠만 다시 한 호남당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힘이 쪽쪽 빠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4월 11일 총선의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1월 15일 일산에서 열리는 민주통합당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선출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통합당, 새로운 민주, 진보, 통합당으로 거듭나게 할 지도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호 5번 박용진을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진보정치 세력의 대표주자 박용진이 입성해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노무민주당 소리를 듣지 않고 정치혁명에 선거혁명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를 제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 안에는 민주당 시절에 있었던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시절에 있었던 나는 노무현 정부에서 무엇을 했고 나는 김대중 정부에서 무엇을 했고 그 두 분과 무슨 인연이 있고 이런 것으로 공천받고 쉽게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과 과를 분명히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에 비정규 악법을 개정해서 우리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많이 양산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가 더 심해졌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리해부 제도가 입법되고 도입돼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봉화에 가서 자신의 재임 시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났던 것을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넘어야 할
가지고 짐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리해부제도를 도입했지만 대한민국에 보편복지제도를 도입했던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이름을 팔면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김대중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위한 실천에 앞장설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공천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진보 정치인입니다. 진보 신당의 부대표를 했고 민주노동당을 창업했던 사람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동당의 대변인을 3년 동안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민주통합당에 결합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약속했던 진보정치의 이야기를 실현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강령은, 정책은, 노선은 이제 제가 15년 동안 진보정치를 하면서 약속했었던 것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나라당 꺾고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해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이 단순한 반 이명박 정권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게 정권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노동전중의 복지국가를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 함께하기 위해서 진보정치 세력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정권교체 해냅시다. 노동전중의 복지국가 만드는데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현안 3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리해부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교합법 개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도 조금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저희가 단독 가만내려면 반드시 입법 발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복지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을 확충해야 됩니다. 부자증세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종부세, 직접세를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의원 구출하자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거 정봉주 의원 인기 많고 낙검수에 인기 많으니까 거기에 우리 9명 후보자들 묻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노회찬 전 의원은 떡값 받은 검찰들 이름 공개한 엑스파일 관련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 노회찬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당연한 비판을 제기한 사람들의 발을 묶고 입을 묶는 그런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 청년 세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들을 위한 취업 할당제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고용기금 반드시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마저 우상교육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이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다들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당대표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명의 최고위원으로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진보 정치 세력에게 한자리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은 이것이 전혀 다른 정당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지 유비처럼 진중을 지키는 훌륭한 당대표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하지만 진중을 박차고다가 한나라당과 낡은 정치 세력과 맞서 싸울 정강장수 조자룡 진보, 젊은 진보, 기호원, 박용진에게도 한 표를 보내주십시오. 대구, 저희 아버님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주동자로 대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를 와서 보니까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신 고문님들 그리고 이 원장님 젊은 청년 당원을 보고 느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의 돈봉투 섹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디도스, 형님비리, 저축은행 이런 총체적 비리를 민주당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꼭 말 좀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다 밝혀지고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만이 이러한 이명박 비리를 청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박지원이가 나서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은 한미 FTA 폐기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봉주 다 말씀했습니다. 3일날 면회 갔다 왔더니 어제 집에 가서 보니까 편지가 있습니다. 론스타 법티 농협 신경벌레 이 위험한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데 과거에 경험이 있는 박지원이가 저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도록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작년 6월 달에 이곳 대구 매일신문 초청 정치 아카데미 와서 강연을 2시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이 원장님 같은 10분 모시고 왔습니다. 200명의 대구 경북 정치 아카데미 성종 야당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누구냐 했더니 창사랑 회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접점에 김부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김부겸 의원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부겸이 혹시 있었어? 제가 띄울 때 확 띄우시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뽑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당 대표를 뽑는 거예요. 이미지 좋다. 무엇이 어쩌다 대통령 후보다 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형님과 한나라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싸워서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치고 가다가 이제부터 싸우겠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이 척박한 대구 경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역사는 쌓여가는 겁니다. 새로운 혁명이 아닙니다.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5명이나 낙마시킬 수 있는 능력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후 김정은 부위원장의 체제가 어쩌면 안정될 수도 있고 어쩌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제일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특히 남북정책입니다. 역대 대통령 심지어 박정희 군사독재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명박 대통령만이 남북관계 악화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이 나서야 됩니다. 남북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때 이호 여사님께서 종로를 하셨을 때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 김양건 비서, 원동현 실장 모든 사람 왜 박지원 장관 선생이 안 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민주통합당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 연결고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해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 일본도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입니다. 이쪽 풀도 먹어야 되고 이쪽 풀도 먹어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국민의 정부 5년간 국정경력을 가지면서 지도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를 이 박지원이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해 맞이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해서 한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경험을 가졌습니다. 실물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왜 소상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가? 왜 벤처기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이 박지원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대표로는 적임자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해 맞이했습니다. 젊은 세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SNS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손금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식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공천도 감동적으로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살지 않는 사람 왜 대구 경북 케이스로 비례대표 줍니까? 대구 경북에서 살면서 민주당을 지켜온 우리 위원장들 중에서 아니 청년당원 중에서 비례대표를 줘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총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박지원이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감기가 그만 걸렸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네? 네. 예, 그래서 격정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여기 후보님들은 대략 이제 한 20일 정도 활동을 하신 셈인데 저는 이 야권 통합운동을 재작년 8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한 1년 반이 됐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이 그 후보님이 농담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1년 반 동안 선거운동 했잖아.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공정 선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우리 여성 당직자께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국민을 명령하면서 주로 대구에는 대백에 와서 했습니다. 거리 홍보하고 그러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20, 30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20대 남자분들 경우는 이 주민으로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취업할 때 어려울지 몰라서 이렇게 떨면서 피해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 모양이 됐구나 라고 답답하면서 동시에 대구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투표 하나 넘어지니까 투표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투표하면 달라질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드디어 통합을 이뤘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장 선거 후에 한겨레 신문에서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40, 안철수, 박원순 등 제3세력 39%, 민주당 11%, 진보당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는 안철수 교수한테 제3정당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제 식으로 해석하면 민주당을 배제한 제3정당 하지 마라!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40%에 달하는 광범위한 무당파층까지 특히 젊은 세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정당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모두를 끌어안는 새로운 정당을 설계해서 통합해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의명령이 재작년부터 주장했던 온오프 결합정당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제안을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드디어 통합정당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이 대구 지역에서 민주진영을 지키면서 애써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년여 민주당의 통합특위위원장 이인영 최고와 깊이 있게 논의를 했고 그가 현명하게 통합운동을 이끌어서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인영 후보께 참 축하해 고맙다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민주통합당은 한국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모인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온전히 참여했고 정당권 바깥의 정치 세력인 김두관 지사와 지방분권연대 그리고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던 문재인 씨와 참여정부 세력 그리고 정치를 주로 비판했던 시민사회 세력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민 시민들 국민의 명령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노총까지 참여해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세력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최근 조사를 보면 한나라당 지지율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몹시 안타깝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달리 뛰는 한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 대구 시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월 15일 제가 대표가 되면 그 즉시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해서 통합진보당과 정당연합이라도 이루자 이렇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통합만 이룬 것이 아니라 혁신도 이루어냈습니다. 정당 정책을 진보적으로 바꿔냈습니다.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
노동을 존중하는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선출에서는 70% 시민 참여 경선. 중요하지만 저는 금년 4월 총선의 후보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이 부분을 합의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4월 총선에 우리는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를 뽑아낼 것입니다. 모든 공천권을 시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번 대표 경선부터 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 모든 분들은 누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총선에서 추가된 선거인단,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이 추가된다면 금년 말이면 우리 정당은 400만에서 500만 당원을 가진 강력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이 힘으로 약체 정부라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서러움을 깨끗하게 되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령을 지키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공천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입각한 적도 없고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파적 입장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권 통합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딩크가 국내 축구인과 어떠한 지연 학연도 없었기 때문에 박지성을 발탁했던 민주통합당의 공천에서 저는 히딩크의 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공천에서 후보를 첫째, 우리 강령을 지키겠다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공천에 있어서 격전지에 필승 후보를 내놓는 것 빼고 정파별로 나눠먹기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구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된 분들 모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1월 15일 지도부가 구성되는 즉시 지역구별로 정당 연설 후보 정견 발표회를 구성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세 미만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례 후보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35세 이하 지금 청년 비례 후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전국적인 흥행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능 후보에 대해서는 그 직능별 시민 참여 경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경우에도 정파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 경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 지역 총생산이 18년째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집권의 탓도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허용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김부겸 의원이 경기도 군포를 과감하게 버리고 대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4월 총선에서 부산의 북강서을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13 총선에서 노무현 의원이 당선돼 종로구를 버리고 도전했던 그 지역구입니다. 문재인 실장, 김정일 장관, 그리고 김영춘 최고와 손잡고 부산에서 지역구를 넘어가는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김부겸 의원과 함께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켜주십시오. 이 바람이 앞장서서 돌풍이 될 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깁시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연설자인데 이쯤 되면 몇 분 정도는
이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은 단 한 분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연설자가 김부겸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김부겸 의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점심을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일본 위안부 정신대 이용수 할머니하고 함께 했습니다. 올해 84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 참석만 1005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005번이니까 20년을 수요일마다 대사관 앞에서 일본은 사과하라를 외쳤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을 외쳐대도 대구시, 대구 지역 정치인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특히 위안부는 이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끌려갔는데 관심조차 없습니다. 전 국가란, 정치인이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가슴에 상처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곳 대구에 김부겸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역사의 눈물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제 대구 경북도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해주시겠죠? 그러시겠죠? 우리 대구 경북 변화의 상징 김부겸 의원 꼭 만들어주십시오! 이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수가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욕구에 우리가 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상징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MB 정권 들어와서 국민이 있었습니까? 지금 한나라당 잘합니까? 이명박 대통령 잘합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매일매일 한 가지씩 터지는 사건들, 국민들이 기억조차 하기 힘듭니다. 선관위, 형님 돈봉투, 형님 친인척 비리, 전당대회 돈봉투. 만약에 지금 이렇게 터져나오는 사건들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기태 국회의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MB정부가 80여 개 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의 상당수가 재벌 특혜주는 법들입니다. 그 법들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지금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 고추장도 재벌, 된장도 재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 법안 날치기 될 때 검은 연결고리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통합당의 새 리더가 되면 날치기 법안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MB의 모든 세력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문을 쳐야 됩니다. 이 그문을 치는데 대구, 경북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겠죠? 만약에 그 그문에 대구, 경북에 구멍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BBK 정봉주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 BBK 정봉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BBK 정봉주가 감옥에 가면 박근혜 대표도 감옥에 가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BBK의 감옥행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를 구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60만 선거인단들은 우리 9명의 후보들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뭘 할 거냐를 묻습니다. 저는 그동안 재벌, 검찰, MB 정권과 이 거대한 권력들과 싸워왔습니다.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검사가 묻더군요.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았습니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그 말을 믿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대구, 경북 이 불모의 땅에서 함께 민주당의 정신을 위해 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총선과 대선의 화두는 바로 이처럼 1%의 특권 세력, 이 특권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첫 번째 화두는 바로 재벌개혁입니다. 재벌개혁,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스물스물 연기처럼 제 주변을 파고드는 로비, 그것을 차단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이들과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저는 검찰 소위 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의 절반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법개혁 특위에 참여했던 상당수 의원들이 대부분 비밀스럽게 내살당했습니다. 사사건건 제 후원의 통장을 다 뒤졌습니다. 아마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정신을 위해서 싸워왔던 분들은 그 심정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재벌개혁보다도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검찰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 기호 6번 박영선을, 그리고 그 변화의 선택을 용기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영선은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최선두에 당당히 서서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정의, 변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그 변화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기호 6번 새로운 리더십 박영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양이 정신 좋은데요. 그것보다도 아마 정말 올
올해는 뭔가 일을 내보자는 결의 때문에 정말 9명의 후보자가 다 연설을 마칠 때까지 이석을 하지 않고 자리를 못해주신 우리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9분 우리 후보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구 경북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겸입니다. 저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거지 모습을 하고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이 돌도 지나지 않은 그 뱃덩어리를 안고 야반 노주하듯이 대구를 떠났습니다. 1983년에 대구 추석날이었습니다. 대구 미 문화원에 폭파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구 경찰이라는 게 공안사범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구 근처에서 학교 때 데모라도 했다는 사람을 다 합쳐봐야 몇십 명이 안 됐으니까 무조건 데려가다가 떠들이는 겁니다. 특히 저는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그때 이강철 선배님이 그때 나와 계셨으면 아마 더 맞았을 겁니다. 도저히 이래 갖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새벽에 정말 도망가듯이 서울에 이삿짐 아무 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일제 보통 트럭에다가 마누라하고 애 싣고 그래 떠났습니다. 사실 그때 생각에는 다시는 내가 대구 올리는 없지 싶었습니다. 안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 번의 TK 정권 사이에 3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삼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고 출세도 했다는데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핏덩어리가 지금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거든요. 벌써 걔가 돌이 됐습니다. 돌이 넘었어. 이렇게 세대들은 넘어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저는 해놓은 게 없습니다. 한때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젊음을 바쳐서 민주화에 못 바쳤던 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언가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정의를 달라고 외치는 그들한테 제가 해준 게 없었습니다. 아 부끄러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전마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무도한 유신 통치에 저항하던 그 청년의 마음으로 광주에서 집권을 위해서 자기 국민들한테 총칼을 쏘아대던 그 무도한 전두환, 노태우와 싸우던 야수의 심령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곁에 같이 서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후보자들이 저를 거론하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한명수 후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 장렬하게 전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 앞쪽에 계시는 우리 강창거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당의 역사, 변혜봉 선생님 같은 야당을 지켜왔던 저런 어른들, 저 어른들의 처절한 피우름, 그리고 인력으로 돌아가셨던 그 많은 억울한 죽음, 그 성도들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처절하고 버림받은 땅에서 잘 견뎌주신 선배님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30년 동안 한나라당 1당 동료였습니다. 30년. 그러다 보니까 영남에서도 대구는 가장 이른바 보수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저희들을 꼴통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점점점
대구 지역의 총각들 장가가기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집 세고 매너 없고 어죽제 가면 가시는 학교 대신 내려가고 도망가는 자식들 이러대. 왜? 한나라당이 대구를 독점하고 대구에 국회의원만 되면 그들만 끓이고 투표 때문에 나타난다면서요. 지방선거 때 가끔 나와서 그 다음 하고 맞습니까? 대구 경제 GRDP 16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이 모든 경제적 고통 어려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찍어주니까 저희 후보자들 다들 저희들 울산하고 다녀와 봤습니다. 여러분 울산 우습게 아시죠? 때깔이 다릅니다. 도시 때깔이. 그 울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둘씩이나 뽑아냈어요. 우리 대구 경북은 뭐가 그리 잘 먹은 게 많다고 한나라당을 그렇게 찍어야 됩니까? 저는 4월달에 여러분들하고 외칠 것입니다. 한나라당 됐다 그만해라 말 전부 다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에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딱 대통령 말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절망하던 영남권 신공항 하루아침에 나가버렸습니다. 너는 이 정도 되면요 국회의원 며칠 마치 던진다 하고 뭐 삭발하고 난리 쳐야 됩니다. 겨우 봤더니 대구 시의원 며칠만 머리 깎았대요. 맞습니까?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박수를 못 쳐주시지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 지역 경제를 살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 없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끝까지 밀어붙이고 행정복합도시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무현을 욕하는 그 사람들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건 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그나마 수출입할 수 있는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그래 떠들던 사람들 대통령 말 한마디 하니까 그날도 찌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런 비겁자들을 위하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대구 경북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약속합시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면 대구 경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보편적 복지가 왜 필요한지 경제정의가 왜 필요한지 대구 시민들에게 경북 도민들에게 알립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전라도당 민주통합당은 너희들이 늘 씹어맞지 않던 전라도당도 아니고 bel개당도 아니라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분명한 당당한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것을 외칩시다. 사실은 오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요즘 분칠에 대해서 조금 더 씹으려고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5분 더 줘! 야 가자마자 대구 니리 가자마자 박근혜 욕부터 해내면 싸가지 없는 놈 되니까 5번 천천히 하고 한 두 가지만 욕해라. 제가 박근혜 대표께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BBK 주인이 이명박이가 맞으면 정봉주 석방에 서명하고 그리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 중에 적어도 영남대학만큼은 대구 시민의 손에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부겸 민주통합당의 당당한 지도부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4월에 싸우고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제 전 국민의 여망을 함께 묶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남북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에 주도하는 그런 멋진 나라로 도약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